안녕하세요. 소소한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11번째 시간입니다. 파이톤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파이톤은 자라서 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무렵 반 친구 중에는 신의 혈통인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들이죠. 금수저 중에서 에파포스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저번 시간에 나왔던 암소로 변했던 이오의 아들이 바로 에파포스입니다. 제우스의 아들이니 얼마나 재수였겠습니까? 안 봐도 눈에 선하죠. 자존심이 상한 파이톤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인 클리메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자신은 너무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이라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자 클리메네는 그동안 숨겨뒀던 스토리를 꺼내게 됩니다. 파이톤이 바로 태양의 신 아폴론의 자식이라는 아침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파이톤은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기보다는 아주 기뻐하죠. 자신도 금수저라는 허영심의 노예가 됩니다. 다음날 학교에 간 파이톤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아폴론의 아들이라는 자랑을 하자 모두들 반신반의하면서 오히려 놀림감이 되고 맙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에파포스가 재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파이톤은 이번에는 어머니를 졸라 아폴론을 찾아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때를 씁니다. 아들의 등살에 못 이긴 클리메네는 결국 아폴론의 태양궁전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무지개를 따라 인도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그 태양궁전에 여튼 도착을 하게 됩니다. 황금빛 아우라를 내뿜는 아버지 아폴론은 파이톤을 보자 단박에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환대하게 됩니다. 부장간에 미루었던 이야기가 오고 간 뒤 이 머나먼 곳까지 어떻게 찾아왔느냐고 아폴론이 묻자 파이톤은 여차저차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죠. 아버지로서 자신의 사정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죠. 결국 아폴론은 내가 뭘 해주면 네가 나의 아들인 걸 친구들에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고 묻게 되죠. 파이톤은 대뜸 태양마차를 한 번만 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폴론도 완강히 거절했지만 거듭되는 아들의 부탁을 결국 들어주게 되죠. 잘해주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상심리가 발동을 했을 겁니다. 결국 파이톤은 아폴론의 태양마차를 몰게 되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던 태양마차를 끄는 말들은 주인이 바뀐 걸 대번에 눈치채고 그동안 억눌렸던 자신들의 본능을 마음껏 발산합니다. 아직 어리고 힘이 약한 편인 파이톤은 통제력을 상실해버리고 말들은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하죠. 어떤 곳에서는 땅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사막이 되어버리고 어떤 곳에서는 너무 높이 올라가 땅이 꽁꽁 얼어붙어 버립니다. 지금의 지구의 지형은 바로 파이톤이 만든 결과물인 셈이죠. 온 세상이 아비규환이 되고 이걸 지켜보던 제우스는 결국 번개를 던져 자신의 손자인 파이톤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아폴로는 태양마차를 헬리우스에게 넘겨주고 다시는 몰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을 우울감과 열등감으로 표현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 한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남들이 모르는 열등감 하나는 갖고 있습니다. 작은 키에 대한 열등감, 외모가 남보다 떨어지는 데에서 오는 열등감, 가난한 집안에 대한 열등감, 친밀하지 않은 대인관계에 대한 열등감, 좋지 않은 학벌에 대한 열등감, 세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죠. 파이톤도 열등감에 시달렸던 아이였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열등감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했던 게 문제였죠. 결국 그 열등감이 자신의 삶을 망쳐버린 셈이죠. 아들러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는 동기가 되는 사람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니체는 인간은 극복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말하죠. 극복하지 못하고 상황에 얽매여 순응하는 삶은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컴플렉스를 인정하고 자신만의 장점을 찾아 긍정하는 태도를 보일 때 열등감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